안녕하세요. 강남 YB의 명품 토익 LC 권쌤 권혜영입니다. 오늘은 제 7강 럭키 7입니다. 여러분의 토익 점수에 완전 행운을 팍팍팍 불러 넣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Part 2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짜자잔 일반 의문문을 들어갈 겁니다. 권쌤이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쌤, 사실 Part 2에서 의문사, 의문문들은 저 많이 맞아요. 그런데 의문사 없는 것들을 다 틀립니다. 어떡할까요? 이런 문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이 강의에서 일반 의문문 권쌤하고 확 뿌리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 어려운 우리의 공공의적 일반 의문문을 뿌리를 뽑으려면 일단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일반 의문문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의문문이란 첫 단어가 조동사나 비동사로 시작하는 것을 일반 의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번외편으로 간접 의문문도 일반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외울 게 첫 단어가 조동사나 비동사로 시작하는 것을 일반 의문문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럼 질문. 조동사로 시작하는 게 일반 의문문이랍니다. 조동사가 뭘까요? 학생들한테 아시는 조동사 불러보세요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can, will, should, may, would. 얘도 조동사입니다. 하지만 쟤네들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조동사가 뭐냐면 do, this, does가 의문문 맨 앞에 나왔을 때를 동사라고 보지 않고 조동사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첫 단어가 have, has가 걸리더라도 얘는 가지다라는 뜻의 동사가 아니라 have pp, 현재 완료를 만들 때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첫 단어들이 이런 단어로 시작하면 이걸 조동사로 시작하는 일반 의문문입니다 라고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저 이거 수업 안 해도 되죠? 비동사가 뭡니까? 그쵸? 비동사는 얘네들이지 뭐, 그쵸? is, are, was, were. 물론 am도 비동사긴 합니다만 잘 안 나와요. Part 2에서 am I? 이건 잘 안 나오니까 일단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 큰 그림부터 볼까요? 쌤, 간접 의문문이 뭡니까? 뭐게요?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권쌤한테 간접 의문문이 뭐예요? 물어보면 권쌤의 대답은 Do you know? 그게 간접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Do you know? do가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조동사라 그랬다, 그쵸? 조동사 중에서도 Do you know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다시 문장 구조가 들리는 걸,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뒤에 저를 길게 데리고 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주어 동사 이런 거 없어요. Can you swim? 주어 동사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가장 물론 사실은 Do you know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만 Do you know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Do you know가 나왔을 때 이 문장을 간접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한다까지만 알아두시고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간접 의문문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반 의문문의 전략, 조동사 편부터 시작합니다. 질문, 일반 의문문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잘 들어야 합니다. 아니야.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고요. 힌트, 우리 Part 2 시작할 때 Part 2를 어떻게 듣는 게 유리하다라고 전략 가르쳐드린 거죠. 그렇지, 기억하시는구나. 어떻게 들어야 되기는 앞 3, 4 단어부터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그럼 쌤, 앞 3, 4 단어가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들어요? 우리 지난 강의, 의문사, 의문문 강의에서도 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3, 4 단어를 들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문장 구조에 넣어서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단어가 조동사가 들리면 두 번째 단어는 주어, 세 번째 단어는 동사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수식어 이렇게 붙습니다. 끝까지 완벽하게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그게 너무 어려우시면 필요 없는 수식어는 안 듣고 못 듣더라도 요까지 하나, 둘, 셋, 네 단어 정도만 듣고 정확하게 주어가 동사합니까? 목적어를 이라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그 어려운 일반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 앞 네 단어 문장 구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선을 여기다 고정하시고 문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소리를 요 틀에다가 끼워 넣는 겁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Can I take those packages to the mailroom for you? Can I take?까지 들리셨습니까? 그럼 이제 목적어만 들으면 되겠네요. 한 번만 더 들어봅시다. Can I take those packages to the mailroom for you? 그렇죠. 잘 들으셨네요. Can I take those packages? 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해석해보면 내가 그 소포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요렇게만 들으시면 정답. 너무 뭔가 trouble,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뭐 해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if it's not too much trouble의 정답을 찾는데 글쎄요. 요 수식어들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었다 하더라도 크게 점수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꼭 물론 영어를 완벽하게 들으면 완전 멋짐. 근데 그렇게 안 들리더라도 우리는 네 단어 정도만 들으시면 충분히 LC에서 495 만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조동사로 시작하는 일반 의문문도 있었고 비동사로 시작하는 일반 의문문도 있었다. 그렇죠? 그럼 비동사는 쌤 어떻게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듣기는요? 앞에 네 단어 들으시면 되죠. 그리고 그 네 단어는 문장 구조가 정해져 있다고요. 자, 그럼 그 네 단어 똑같은 얘기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첫 단어가 as, are, was, were 이렇게 시작되면 두 번째 단어는 반드시 주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어 자체가 동사가 나오지는 않아요. 왜요? 어머나, 동사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요 세 번째 단어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문법 실력을 한번 물어볼까요? 비동사 다음에 아우 선생님 문법 싫어요.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봅니다.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 보어도 있고요. 그 다음 ing 형태도 나오고 pp 형태도 나오고 여튼 여기는 상당히 다양하게 나옵니다만 우리 LC가 참 좋은 것 문법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해석만 잘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뭐뭐 합니까? 그게 보어인지 ing인지 pp인지 모르더라도 두 번째 단어가 세 번째 단어 합니까? 이렇게만 들으셔도 정답을 맞출 수 있다니까. 정말이요, 쌤?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Is a discount still available for these chairs? Is discount still available? 이렇게 들렸죠? 그럼 이게 문법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할인이 여전히 가능합니까? 할인 여전히 가능해요? 정답!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동사 일반 의문문의 경우는 조동사 일반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요게 들어가는 자리도 다양해서 어렵기도 할 뿐더러 비동사가 들어간 관용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실 관용 표현이란 것은 그냥 여러분이 흔히 수거라고 외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동사, 주어,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Are there laundry facilities in this apartment building? Are there 하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Are there laundry facilities? 해서 그 세탁물을 뭔가 돌릴 수 있는 시설들이 Are there 있습니까? 이 문장에는 굳이 주어가 없는 문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관용 쪽으로 아시죠? are 비동사 물론 is도 가능하겠네요. 다음에 there이 들리고 나면 그 뒤에 laundry facility처럼 명사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명사가 있습니까? 라고 해석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 are there 명사가
거기에 있습니까?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over there, 저기에, 거기에라는 단어와 스펠링은 똑같지만 뭐 뜻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존재 유무만 물어보는 관용 표현인 거죠. Are there 명사, 명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영국 발음이 나오게 되면 또 약간 어려워집니다. Are there 하고 들리면 참 좋겠는데 are there 하고 확 끊어버리면 제일 많이 듣는 학생들이 are there 이러고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are there 이렇게 들리더라도 are there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후에 권쌤하고 문제 풀면서 또 실전 적용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질문. 권쌤이 간접 의문문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Do you know? 그게 간접 의문문이었습니다. do 조동사 다음에 you 주어 다음에 know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다시 이렇게 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실 목적어까지 들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너무 길게 다시 문장에 또 등장한다고요.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서는 의문사가 나오기도 하고 that이 나오기도 하고 뭐 문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if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애쉬는 너무 좋잖아요. 문법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do you know 다음에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많이 나오더라. 결론은 뭐냐면 자, 권쌤 말대로 앞에서 노래 듣습니다. Number 37 Do you know가 들리면 딱 긴장하시고 반드시 끝까지 길게 들어라. 이게 결국 간접의 포인트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중요한 내용들이 뒤에 나오니까. 자, 그럼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밑줄이 길다, 그렇죠? 그러니까 do you know까지만 듣지 말고 뒤에 주어 동사까지 완벽하게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en the next bus is scheduled to leave? Do you know 다음에 뭐가 들리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가 의문사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의문사가 나오게 되면 그 의문사가 완전 키입니다. 한 번 더 Do you know 다음에 의문사까지 들어주세요. Do you know when the next bus is scheduled to leave? 자, 최근에 when이란 단어를 when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do you know when? Do you know when? 네가 압니까? 언제 뭐뭐 하는지 이렇게 길게 드러내셔야 만약에 정답은 다 시간 표현일 겁니다. 네가 압니까? 언제 다음 버스가 떠날 예정인지 1시간 후에요. In an hour 이런 게 들리면 정답 되겠습니다. 그럼 쌤, do you know만 이렇게 길게 나옵니까? 아니요. 하지만 do you know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 do you know 말고도 do you think가 들리거나 do you hear, can you tell me, may I ask 이런 게 들렸을 때도 뒤에 절 형태가 나옴으로써 길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뒤에 절이 나와서 길게 듣는 것들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기억하시고 저랑 같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3 해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 Is Mr. Kim in charge of the manufacturing plant? is 첫 단어 들리셨죠? 한 번 더 들을 겁니다. 첫 단어 비동사 다음에 뭐 나온다고요? 주어 나온다고요. 세 번째 단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주어가 뭐뭐 합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 Is Mr. Kim in charge of the manufacturing plant? Is Mr. Kim in charge of? 하고 들린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수가 나옵니다. Be in charge of 무엇을 담당하다, 책임지다. 김 씨가 담당자입니까? 김 씨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정도만 들으셔도 정답. B. I think someone else is managing it now. 그렇죠. I think someone else is managing now. 내 생각에 김 씨가 아닌 것 같아요. 김 씨가 담당자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걸 지금 뭔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 B 되겠습니다. 계속 연습해 볼게요. 첫 단어부터 어디까지 들리십니까? Number 4. Are you going to accept the management position? 어디까지 들리셨어요? 자,
쌤, 저는 Are you going to?까지 들렸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들으실 때 학생들이 Are you going to?까지만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Are you going to?에서 수거 하나 나오죠. 관용 표현 뭐 나옵니까? 그렇지. Be going to. 동사. 질문. Be going to 동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거. 뜻이 뭡니까? 동사할 예정이다. 동사할 것이다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가 뭐게요? 그렇죠. 이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 동사를 못 들으시고 Are you going to? 네가 뭐뭐 할 겁니까? 이렇게만 해석해버리면 답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Be going to가 들렸을 때는 반드시 이 동사까지 꼭 들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동사 뭐 들리십니까? Number 4. Are you going to accept the management position? 틀렸다, 그쵸? Are you going to accept the management position? 네가 정말 중요한 동사 받아들일 것입니까? 그 경영 직책을 네가 받아들일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시간 드릴게요. ABC. 정답은 무엇입니까? 순간 빨리 정답이 안 나와요. 여기서 포인트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뭐냐면 학생들이 쌤, 저는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해석도 다 했는데도 A가 정답인지 오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답은 뭐게요? 그래요. 정답은 C입니다. 빠르게 C가 정답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권쌤의 팁 출발합니다. 자, 우리 의문사 who, when, where 그런 거 있었다, 그렇죠? 그 의문사 의문문에서 yes가 no가 들렸을 때는 정답이었어요? 오답이었어요? 당연히 오답이었다, 그렇죠? 근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일반 의문문에서 yes, no가 나오면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무조건 정답, 무조건 오답 하기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해석하실 때 내가 시작합니다. 6월 1일에 이래버리면 질문이 뭐였더라? 질문이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yes와 no 다음에 뭔가 긴 내용들이 붙기 때문에 이게 질문과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시험장에서 빨리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권쌤의 솔루션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 yes, no 응답은 요 질문에 동사를 넣어서 길게 해석하면 정답인지 오답인지 구분하기 쉽다. 무슨 말이냐면 설마 어머나 차 떼고 푸 떼고 다 기억해서 아예 권쌤이 yes, no를 길게 해석하라 그랬어. yes, 예, 뭐 이렇게 그냥 아닐 거죠? 어떻게 길게 해석하냐면 예, 동사입니다. 아니요, 동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가면 네가 받아들일 것입니까? 경영 관리를 예,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건 6월 1일 날 시작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정답과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yes, no를 습관적으로 yes, 예 동사입니다. no, 아니요 동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뒤에 답과 쉽게 이어지실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Number 2. Has the marketing department faxed us the October sales figures yet? 다 듣지 마시고 첫 단어 has 조동사 들으시고 주어 나오시고 현재 완료니까 PP 나올 거고요. 목적어 다시 갈까요? 구조에 넣어서 듣습니다. Number 2. Has the marketing department faxed us the October sales figures yet? 들렸다, 그렇죠? Has the marketing department faxed us에서 마케팅 부서가 우리에게 팩스를 보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책상 위에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 하면 쉬워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다시 정리합니다. 문장 구조에 넣어서 네 단어를 들을 것이며 yes를 동사를 넣어서 팩스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팩스는 내 책상 위에 있습니다. 하시면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연습하러 갑니다. Number 4. Should we remind Ms. Woods to send us the budget report? 문장 구조에 넣으셨습니까? 조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Should we remind Ms. Woods까지 들으면 좋겠는데 원래가 remind란 동사 자체가 뒤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까지 다 한 세트처럼 쓰인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목적어가 뭐뭐 할 것을 상기시키다. 그래서 그까지 들어야 되는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즈 씨한테 우리에게 보내줘라고 상기시켜야 합니까? 알려줘야 합니까? 정답 가겠습니다. C. But the deadline isn't for another week. But 뭡니까? The deadline isn't for another week. 하지만 지금 마감일이 다음 주까지가 아닙니다. 글쎄요. 그럼 그렇게 크게 많이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화로서 이어지고 있구나 생각하는 게 많이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일반 의문문 통과하고 있습니다. Number 1. Do you think there'll be a company picnic this year? 질문. 첫 세 단어 뭐 들리셨어요? 그렇지. Do you think가 들렸다. 그렇죠? 자, 기억해 보세요. Do you think 하면 뭐가 기억나요? Do you think 주어 동사. 간접이었구나. Do you know와 함께 아까 네모 박스에 있었습니까? Do you think가 들리면 조금 더 길게 들어야 한다. 한 번 더. Number 1. Do you think there'll be a company picnic this year? Do you think there will be a company picnic? 네가 생각합니까? 회사 야유회가 있을 거라고. 이 부분 듣기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there will be 이렇게 발음이 안 되고 there will be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요 there 발음 자체가 좀 듣기 어렵습니다. Do you think 길게 들었고요. 자, C번. 요 표현도 정말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귀 쫑긋 들어보겠습니다. C. Yes, they've asked me to organize it. Yes, they've asked me to organize it. 길게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회사 피크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그걸 준비해라고 요청했어요. 정답. 쉽게 이어진다. 그렇죠? 자,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뭐 들리십니까? Number 3. Do you know if all employees need to submit a timesheet? 설마 또 Do you know만 들렸습니다. 하시면 안 된다. 그치? Do you know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를 들어야 된다. 자, 그럼 이쯤에서 그럼 쌤, do you know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를 들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안 들린다고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어떡할까요? 현장에서 교실에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요 방법이 정말 잘 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사실 엘스는 집중력의 싸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잘 못하면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학문입니다. 그럼 쌤, 어떻게 하면 나의 집중력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그래서 움직임, 몸의 움직임이라든가 눈동자의 움직임이라든가 호흡까지도 자기가 집중해서 컨트롤을 하면 길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 참고 길게 드러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너무 집중력이 약해요. 그러시면 그 문장이 지나갈 때 잠깐 숨을 참아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길게 들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 Do you know if all employees need to submit a timesheet? 그렇죠. Do you know all employees need to submit? 그래서 네가 압니까? 모든 직원들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까? I'll ask Donna. 내가 도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답. 이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내가 도나한테 물어볼게요. 는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란 얘기였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do you know까지만 듣더라도 네가 압니까? 아니요 쌤, 저는 그냥 순간 배에서 꼬로록 소리가 나서 아무것도 못 들렸어요. 그래도 누구누구에게 물어볼게요. 이런 모른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정답률이 풍풍풍 올라간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힘내실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4. Did Mr. Davis ask why the shipment of laboratory supplies was late? 다 안 들어도 되는 거 아시겠죠? 구조에 넣어서 마지막 한 번 더. Number 4. Did Mr. Davis ask why the shipment of laboratory supplies was late? Did Mr. Davis ask why? 조동사, 주어 동사, 의문사. 데이비스 씨가 물어봤습니까? 왜 뭐뭐 하는지. 데이비스 씨가 왜 뭐뭐 하는지 물어봤나요? A. Yes, and I explained the problem. Yes, unexplained the problem. 길게 해서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정답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또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4. Were you able to send that package to Barcelona? 첫 단어 뭐예요? 첫 단어는 were, 비동사였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비동사가 들어간 관용 표현 때문입니다. 관용 표현 신경 쓰면서 수거 신경 쓰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Number 4. Were you able to send that package to Barcelona? Were you able to send that package? Be able to 동사. 동사 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그 소포를 보낼 수 있었습니까? 요까지 드러내셔야 아니요, 보낼 수 없었어요. 우체국이 닫혀 있었습니다. 정답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은근 조동사보다는 비동사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비동사 관용 표현이라고 설마 100개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제 푸는 거에서 사실 많이 정기 토익에도 출제될 거니까 지금 저희가 푸는 비동사 관용 표현들은 꼭 숙지하고 넘어가세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Number 6. Will I get reimbursed for yesterday's travel expenses? 자, 발음 자체가 어려웠습니까? 조동사, 주어 동사. Will I get reimbursed? Will I get reimbursed? 이렇게 들리죠, 그렇죠? 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환급을 받을까요? 이런 얘기죠, 그렇죠? 내가 환급을 받을까요? 정답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 가겠습니다. B. Only up to $150. Only up to $150. 앞에는 yes가 생략됐을까요? no가 생략됐을까요? 그렇죠. 예. 환급 받을 겁니다만 only up to $150. 오직 $150까지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로 이어지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일반 의문문 배웠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전체 문장을 다 듣기보다는 앞에 나오는 네 단어를 듣는데 그걸 문장 구조에 끼워 넣어서, 왜냐하면 구조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듣는 연습을 하시면 사실 일반 의문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일반도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